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아이오와주 커커스로 첫 대선 예비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 이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이제 킥오프가 되는 날인데요. 네. 네, 일단 아이오와 커커스가 공화당 예비 선거로서는 가장 이제 시작을 되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이제 아이오와 커커스 1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까지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51%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2위랑 3등만 봐도 해도 이제 2위로는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 한 17%,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3위로 약 한 16%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반전의 결과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1위보다는 2위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도 1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2위의 후보가 뭐 만약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정말로 3위에서 2위를 한다고 하면 그 모멘텀으로 이어서 나중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위 타이틀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상 론 디샌티스 캠프와 니키 헤일리 캠프는 1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빅 싸움은 이제 1위가 아니라 2위거든요. 그래서 2위의 그 중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뭐 다음 주가 아이오와 커커스지만 거기서는 뭐 큰 흥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벌써부터 대부분의 캠페인 직원들이 캠페인이 이제 다음 이제 예비 선거가 치러질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주에서 더욱더 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에서 지금 보는 것은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로 당선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그 넘버 2 이제 부통령 후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로 달려서 정말 큰 붐을 이어간다면 부통령 후보로서도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그 1위보다는 2위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콜로라도 주에 이어서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민주당이지만 네. 정말 민주당원들 그리고 지도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네.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서도 뭐 합법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메인 이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수정헌법을 살펴보면 그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이제 내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미국에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수정헌법을 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담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러한 선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제 이 해당 이슈에 관련해서 발언에 조금 더 우리 민주당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결정을 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뉴섬 주지사의 의견에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맞지만 네. 캘리포니아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투표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뭐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이런 수정헌법을 통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제외시키고 만약에 트럼프 그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들 반대쪽은 절대로 그 결과에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의 그 정치적인 분열과 이러한 그 스탠스를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아무리 그 상대방이 여러 가지 택틱을 써서 이기려고 한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 선거 날에 투표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의 4년 동안 지난 대선이 조작이 되었다, 나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이런 불법 택틱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수정헌법으로 통해서 제외를 시키면 그러한 음모론을 더욱더 힘을 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선거 날에 투표로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면서 오히려 결집하게 만들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을.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공화당과 트럼프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행보를 보고 민주당 쪽에서도 결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또는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도 그런 임팩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무브멘트가 보이진 않았더라도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러한 무브멘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그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을 지은다고 하면 네. 아마 그러한 무브멘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네. 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큰 위협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용히 응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 항소 법원에 이제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그 이 지난 대선 결과에서 전복기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 재판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을 했고 특검 측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뭐 특권이냐 이게 무슨 뭐 특권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항의 그 이제 이야기를 입장을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연방 법원의 그 이 판사들의 움직임이 약간 이것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언론들의 이제 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에 아예 이름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시나리오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무리 그런 판결이 난다고 해도 연방 대법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은 뭐 두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시절 임명한 그 후보들도 여러 명 있고요. 그리고 네. 조금 더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콜트이기 때문에 아마 연방 대법원에서는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주주의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들
이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더욱더 공화당과 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더욱더 결집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이 이제 투표율로도 이어져서 더 많은 더 높은 투표율로 그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희 민주당 쪽으로서는 좀 이런 결정이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도 보고 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흑인 지지층이 자꾸 조금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과연 흑인 표심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왜 흑인 커뮤니티에 먼저 갔지라고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의 지난 대선에 큰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대선 2020년 대선 선거에서 초창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후보가 이제 선전하지 못했거든요. 네. 여론조사에도 밀리고 다른 좀 젊은 후보들에게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선거에서 흑인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이제 인도스먼트 지지 선언으로 통해서 사실상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조 바이든 그 당시 대선 후보에게 터닝 포인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을 이어가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리를 당당하게 이제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메인 이런 그 2024년 캠페인 활동 중 하나가 아마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흑인 커뮤니티를 방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연설했던 장소 이제 남부 최초의 아프리칸 감리 교회인데요. 이메뉴얼 교회는 2015년에 그 예배 도중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을 가진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흑인 표심을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난 대선에서도 전폭적으로 흑인 커뮤니티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 줬고요. 그래서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이제 검토해 봤을 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갈 그 이유는 없습니다. 정책적이나 여러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 설문조사 보면은요.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흑인 표심과 라티노 표심이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그 지난 11월에 한 언론사가 이제 내놓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경합주 6곳을 종합해서 흑인 유권자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냐라고 했는데 72%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2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네. 물론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럼 72%가 바이든이면 바이든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흑인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간 흑인 지지율이 6%입니다. 네. 6%, 8%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러한 그 연설 장소를 이런 곳으로 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흑인 표심을 다시 얻으려고 이런 그 흑인 밀집 지역인 그런 사우스 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이런 주에 방문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라티노나 흑인 표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랠리나 캠페인 활동을 이어갔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비하면 좀 조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휴식도 가지셨고 네. 연말도 끝났고 2024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러한 연설도 하고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그렇죠. 이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면 충분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